이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예? 이게 대구에 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했을 땐 대구 의원들을 부르질 않았는데 인천에 가니까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 간격의 차이로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게 관심을 끄는 거죠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무섭구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엄한 정치인이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저는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 하나는 대구 국회의원 하나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은 서문시장에 가서 대중적인 인기를 굉장히 환호를 받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대구에 계신 시민들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아직도 따라야 된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주면서도 현직 국회의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인천 행사에는 모든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달 간격도 아니고 일주일 간격도 아니고 하루 차이에 그랬다라는 건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뉘앙스를 준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부총장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구 갈 때 대구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동행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있네요. 뭐 안보건 국제홍보비서관, 천명식 홍보기획비서관도 수행을 했고, 신동춘 정무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인데 대부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절친한 의원들 지역구가도 겹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요. 정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그렇게 동행을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은 청와대 비서관이니까 동행하겠지.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냐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헬리콥터 이동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수행원들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국정 정책에 관련된 그런 필요 수행원들만 딱 따라가게 되죠. 헬리콥터가 좁기 때문에 두 대가 간다 하더라도 좁기 때문에 그리고 한 대는 뭐 어차피 대통령이 타는 거니까 한 대에 다 수행원들이 타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비서관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비서관들은 굳이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남아서 국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외부 행사에 가지 않습니다. 특히 MB 때는 뭐 확실히 더 했고요. 거기 비서관들 거기 가면은 일하다 왜 왔냐 이렇게 MB가 이야기할 정도 나무를 정도 그랬는데 헬기 한번 타보고 좋잖아요. 헬기 타면 참 멋있긴 멋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좀 이런 얘기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그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호했으면 볼 수 없었던 그런 초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상 평상시에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노골적으로 나는 너희가 싫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대구 출신 의원들의 총선이 아무튼 민박한 이 예민한 시점에 데리고 내려가고 인천에서는 부르고 대구에서는 안 부르고 이게 뭘 뜻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내 속을 본심을 숨기지 않겠다. 복선을 깔지 않겠다. 나는 싫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행동하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솔직한 거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걸 보면서 그게 옳든 그르든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의 뜻이 바로 내 뜻이고 내가 국민의 뜻을 화체한 사람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루이 16세가 짐이 국가이다 하듯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뜻에 반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 저번에 왜 자기 정치하는 사람 이런 게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 뜻에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옳든 그러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은 이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 그리고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결국 국민의 뜻을 내가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관념이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7명 안 부르고 사실 뭐 권영진 대구시장 통해서 아예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결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다. 나의 뜻에 반하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고한 거를 넘어가지고 좀 사실은 좀 너무 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입장이.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왜 위협이 될 수 있냐면 12명의 국회의원이 대구 전체 국회의원인데 그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근데 이제 초선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훨씬 더 위협적이거든요. 다음번 청구나 충선 출마는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주 명확하게 본인의 뜻대로 이 부분 문제를 돌파하고 또 처음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소위 찍어내게 할 때부터 일관되게 관철해왔던 건 대구 시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했고 그 뒤로 간 첫 번째 대구 행사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의미가 뭔지 이제 뭐 보이는 걸 봐야죠. 헛말은 안 한다.
그런데요, 저는 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스타일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 합의고 협의고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화고 소통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소통의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하는 그런 모습 자체 이것이 크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